마이크를 본부장님에게 넘겨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가 지금 꺼져 있는데요. 이거 좀 잠깐 좀 켜주실 수 있을까요? 되셨을 겁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오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카에서 서비스 엔지니어링 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지디언이라고 합니다. 사내에서는 저희도 이제 사내에서 닉네임을 쓰는데 사내에서 쓰는 제 닉네임은 아나킨입니다. 네, 그 다스베이더가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오늘 그 소중한 자리 만들어주신 노성범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How to Work in Soccer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 엔지니어링 본부,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본부에서 현재 일을 해나가고 있는 방법 부분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부분 이제 쭉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어떻게 이제 온라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실제 이제 딜리버리 조직으로서 이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 딜리버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온라인 맞춰가기 위해서 어떻게 목표와 그다음에 그 목표들이 이제 개인에게까지 내려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두루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조금 이론적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조직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움직여 지금 나가고 있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삐걱삐걱 되는 부분들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장표에서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후로도 질문 시간에 이게 정말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느냐 많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소카는 대략 한 공유차라고 하는 서비스를 지금 일반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가 이제 메인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서비스 영역을 확장을 해서 KTX라든지 그 숙박이라든지 이 영역까지 이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핵심은 카쉐어링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고객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이제 가장 큰 기본적인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차량은 대략 올해는 아마 2만 대가 넘어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객은 대략 한 800만, 지금 이제 900만 향해서 갖고 있고 아마 연내로는 제가 지금 잡고 있는 그 OKR 상으로는 연내에 1000만을 넘어보자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엔지니어링 본부는 고객분들에게 이 소카라고 하는 이코시스템 레벨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딜리버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카는 익히 아시겠지만 요즘에 그 화두가 되고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타다라고 하는 그 서비스까지 이제 쭉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대략 한 업력이 올해 기점으로 해서 12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마 시작을 했을 때는 자그마한 제주도에서 시작하는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과정들을 쭉 거쳐서 현재의 소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이 부분이 하나의 이제 스타트업에서 현재 이제 중견기업 소카까지 오는데 쭉 하나의 어떤 직선만으로 해서 왔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타다 사태도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변곡점들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잘 나가던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부침이 있는 그런 시기도 겪으면서 그 부분들을 기술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서비스화 시켜서 고객분들한테 제공해 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소카에 합류한 지는 이제
아직 채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략 한 1년 8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구성원들이 어떤 식의 이제 노력을 했는지 부분들은 저도 좀 같이 이제 그 부대끼면서 있다 보니까 잘 느끼게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피보팅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 사이에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그 활용하고 서비스를 이제 디벨롭하기 위해서 이 변곡점마다 기술적인 조직적인 트라이를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소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작년에 상장을 했죠. 물론 뭐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상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실행을 하고 더 서비스 역량 부분들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아키텍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이 아키텍처 뭐 많이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래야지 이제 서비스를 더 잘 만들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키텍처 부분들을 실제로 잘 실행을 하려면 제가 먼저 봤던 거는 조직이라고 하는 형태가 과연 이 아키텍처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조직이 돼 있느냐. 조직이 그 부분들을 서포팅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 아키텍처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으면 어떤 아키텍처가 되더라도 그 조직이 실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대로 내내 그 아키텍처도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그 코네의 법칙은 실제로 조직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 그 조직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아키텍처도 그 형태에 맞는 아키텍처가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소통을 위한 아키텍처가 결국에는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재작년 말 그다음에 작년 초반에 그래서 처음으로 한 작업들은 더 넓은 더 많은 서비스를 그 고객분들한테 제공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 제공을 위해서 조금 더 모던한 현대적인 아키텍처를 가지고 싶은 것들이 구성원들의 열망이었고 만약에 그 열망이 맞다라고 하면 우선은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들을 서포팅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체계로 해서 각각의 그 조직들을 먼저 셋업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버킷이라고 하는 조직을 저희 이제 엔지니어링 본부 산하에 버킷이라고 하는 목적 조직을 정의를 하고 그 목적 조직이 어떤 오너십을 가지는지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갖는지를 정의를 하고 그 조직들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 조직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 조직들이 각자가 자신들이 어떤 책임들을 다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서비스 아키텍처들을 재정의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조직 자체가 스케일 아웃업을 한 이 조직이 돼야지 전체적으로 아키텍처 자체도 더 많은 서비스, 더 포괄적인 서비스들을 담아낼 수 있는 서비스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현재도 이 확장 작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버킷이라고 하는 개념이 저희 본부 산하에만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이 실험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전사 레벨로 이 버킷이라는 구조 뭐 통상적으로는 외부에서 그 주로 많이 이제 그 언급되는 용어로는 스쿼드 조직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죠. 이 스쿼드 조직을 저희는 이제 버킷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 이 조직을 지금 전사 레벨에서 확장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조직에 대한 오너십을 명확하게 하고 이 버킷이라고 하는 조직들이 그러면 각자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느냐. 저희도 레거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레거시 가운데에는 되게 덩치 큰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이 본인들의 목적에 맞게 뛰어가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누가 하느냐?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해당 버킷이 주도적으로 오너십을 가지고서 진행하기를 희망을 했고
또 기술적으로 새로운 아키텍처를 추구하고 새로운 아키텍처를 희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확장과 이 분리와 확장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이 각 버킷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그다음에 그 역할에 이제 준하는 책임 부분들을 정의를 하고 있고, 역할과 책임에 근거를 해서 서비스들을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을 점진적으로 분리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각 버킷들이 주도적인 개발 부분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그 EDA라고 하는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본격적으로 적용을 해서 서비스 개발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가장 제가 저를 포함을 해서 저희 이제 시니어 리더십 레벨에 계신 분들이 그 주의하고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서비스나 아니면 작업의 결과물들이 단순히 팀이나 어떤 개인의 그 열망이 아니라 소카라고 하는 조직이 추구하고 있는 이 미션과 비전에 근거를 해서 그 부분들의 관점을 맞춘 상태로 회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 지향점을 각각의 팀과 버킷이 나누어 갖고, 그다음에 그 구성원들은 그 나누어진 목표 하나하나들을 컨트리뷰션 하기 위해서 이 아래까지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다 합쳐져서 결국에는 이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카쉐어링을 주력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서비스화시키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분들한테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전은 기술로서 이동을 서비스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분들은 더 쉽게 이동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 이동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본인의 시간적인 부분들, 본인의 이제 그 활용적인 부분들에서 가치를 찾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동 수단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기술 기업이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서 고객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지향점은, 그 지향점 자체는 변하지 않고 우리의 미션이라고 하는 고객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이동이라고 하는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서포트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 그다음에 그 믿는 바에 따라서 각 구성원들이 단일된 방향을 보고 움직일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여행으로서의 이동의 완성과 그다음에 일상으로의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소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고객분들한테 가치로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잘 되게 하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특히 이제 딜리버리 조직으로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왜 우리가 이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는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시적절하게 우리 고객분들한테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타이밍은 언제 해야 되는지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딜리버리를 담당하는 조직들은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하나의 간단한 이 슬라이드 덱을 1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덱에는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그 핵심적인 딜리버리 해야 되는 프로덕트는 뭐고, 서비스 혹은 피처는 어떤 것들인지가 도출이 돼 있고요. 이 도출된 바를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언제까지 실제로 실제로 고객분들한테 제공 가능한 형태로 이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 그 소카 구성원분들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각 시스템들이 어느 시점에 딜리버리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운영은, 그다음에 고객 상담 쪽에 관련된 분들은 어떤 준비들을 다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는지를 쉽게 공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단기적으로 가고 있는지, 그러면 장기적으로 1년이라고 하는 타임 프레임 내에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분기라고 하는 작은 단위 부분에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로드맵으로서 실제로 일종의 이제 지도죠.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도로서 이 부분들이 동작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내려서 실제로 전체 조직, 소카라고 하는 조직, 그다음에 서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실제 딜리버리를 담당하는 조직들이 이 부분들을 어느 시점에 이제 해야 되는지 부분들이 명시화돼 있고, 이 부분들에 개인이 기여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어떤 부분들을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9days 플래닝이라고 하는 체계를 통해서 작년에 실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진 결과물들을 이제 주간 단위의 이제 스프린트 단위에서 어느 정도로 이제 해나가고 있는지를 지라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요 체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진행된 요 부분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저희는 이제 OKR이라고 하는 체계를 본격적으로 지금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첫 실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는 회사의 방향이 각각의 이 단위를 통해 가지고 실제 개인 구성원들까지 실제로 내려가서 그 부분들이 의미 있는 결과물로서 고객분들한테 실제로 제공 가능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로 도출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간 단위의 전략 그 미팅이 그 시니어 레벨에서 논의가 되고, 이 부분들은 실제 비즈니스 레벨에 어떤 식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 실행을 해야 되는지, 이 내용들을 격주간 단위로 계속 논의하고, 그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 실행하는 주체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엔지니어링 본부와 같은 실제 딜리버리 조직까지 이 부분들이 내려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온 부분들은 모든 구성원들이 다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그 구글 문서의 형태로 항상 관리되고 있고, 요 관리된 부분들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린트 단위로 진행되는 각각의 결과물들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은 구성원들이 각 결과들이 실행이 됐을 때 내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컨트리뷰션 했고, 그 컨트리뷰션 된 결과가 어떤 식의 임팩트를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서 그 작업에 참여했던 구성원분들이 일종의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 장치들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실행 단계에서는 실제로 그 서비스를 이제 구현해야 되는, 딜리버리 해야 되는 단계에서는 저희는 이제 스프린트라고 하는 단위로 이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요즘 거의 대부분 이제 개발 조직들이 애자일에 기반한 이런 스프린트 체계를 많이 운영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스프린트를 운영을 할 때 이 부분들을 강조해서 주기적으로 주의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프린트를 하는 건 단순히 2주라고 하는 혹은 3주라고 하는 요 기간을 정해놓고 어떤 일을 했다, 어떤 일을 할 거다, 어떤 일을 했다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사이에는 우리가 몰입을 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몰입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 스프린트는 100m 달리기가 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00m 달리기를,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이 말하는 스프린트에서는 저희는 마라톤을 100m 단위로 끊어서 달리는 그 마라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는 전체의 길이는 마라톤처럼 어떻게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열심히 달려야 하지만, 적어도 이 스프린트 하나 사이에는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몰입해서 그 사이에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는 방식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처럼 어떤 기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기획을 바탕으로 디자인이 나온 다음에 꼭 이 기획과 디자인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체계를 일단은 거부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프로젝트가 실행이 될 때 원페이저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고객 가치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 고객 가치가 임팩트를 발휘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임팩트를 실제 비즈니스의 일반 대고객이라고 하면 레비뉴적인 측면에서의 임팩트는 얼마고 그다음에 운영 쪽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코스트 세이빙이 어느 정도로 발생되는지를 원페이저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 가지고 기술을 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가 나오게 되면 바로 개발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그 개발에 대한 결과물들을 빠르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 스프린트를 운영을 할 때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데모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각 스프린트가 끝났을 때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버킷이라고 하는 조직이 무조건 데모를 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조직들이 데모 기반으로 해서 각 스프린트가 끝날 때마다 이 데모를 주요하게 관련된 스테이크홀더 분들 그다음에 고객의 입장을 혹은 운영의 입장을 대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 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스프린트라고 하는 기간에 집중을 해서 어떤 가치들을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써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가치 부분들이 저희는 그 가치를 그 스프린트가 시작을 할 때 유저 스토리라고 하는 형식으로 풀어서 정의를 합니다. 즉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고객분들은 어떤 고객인지 그다음에 그래서 그 고객분들한테 어떤 기능을 어떠한 물건을 제공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제공되는 그 결과물 물건들이 동작들이 어떤 목적하에서 그 기능들을 제공할지를 이 유저 스토리라는 형식을 빌어 가지고 텍스트 기반으로 잡고 그 사용자 가치가 이 데모를 통해서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그 사이에 우리가 빠뜨리거나 간과한 부분들은 없는지를 이 데모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체계로 운영을 합니다. 최초의 새로운 실험, 새로운 프로덕트를 저희가 시작을 할 때는 이 데모들을 기반으로 MVP라고 하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새로운 프로덕트를 새로운 어떤 피처를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시장에 실제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될 수 있을지를 제일 먼저 태핑을 해보고 그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더 발전시키는 그런 방안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MVP입니다. 각 단계마다 빠르게 데모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고객 가치가 충분하게 도달이 됐는지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혹은 시장에 반응할 수 있는 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MVP라고 하는 관점에서 태핑을 하고 만약에 이 부분들이 달성됐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더 리치하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우리 고객분들한테 더 이 호감 가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더 확장해 나갈 건지 부분들을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제품이라고 하는 부분,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 스프린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주목을 하는 건 뭐냐면 유저 스토리라고 하는 이 형식을 계속 활용을 해서 각 스프린트마다 어떤 유저 스토리를 우리가 발굴시켜서 데모를 통해 실제 피드백을 받아볼지를 지속적으로 반복 사이클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전체 하나의 스프린트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조직별로 스프린트 주기는 다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거의 많은 조직들이 2주 단위 스프린트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데브옵스 조직 같은 경우에는 주간 단위 스프린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플랫폼 성격의 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결과물들을 만들기 위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들을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3주 사이클이 우리한테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직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 스프린트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 보장을 하려고 하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프린트 기간 안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유저 스토리 관점에서 정하고 그게 만약에 정해졌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몰입해서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하는데 그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는 각 개인들이 각 구성원들이 나의 속도는 어느 정도로 낼 수 있는지, 나의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부분들이 합쳐졌을 때 팀의 속도는 어느 정도의 이 속도가 나오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머전트한 태스크들도 발생이 됩니다. 장애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기치 않은 돌발 변수 같은 요소들이 아주 뭐 강성 CS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인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빈도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발생 빈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더 해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작업들을 스프린트 운영 기간 동안에 이 스프린트를 담당하고 있는 리드분들이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에서 유저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가치가 고객 가치가 어떤 부분들에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차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멋진 차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가지로 다들 생각의 주체별로 멋진 차에 대한 정의는 다릅니다. 근데 그 멋진 차가 어떠한 이 기능들을 소화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서로가 이제 동일한 관점, 동일한 가치 기준을 갖기 위해서 이 유저 스토리라는 걸로 정의를 합니다. 기획자가 가지고 있는 멋진 차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프로덕트 매니저가 갖고 있는 멋진 차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멋진 차에 대한 정의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 구체적인 상은. 다만 이 상이 어떠한 고객 가치들을 이 멋진 차가 전달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이 유저 스토리라고 하는 걸로 저희는 먼저 뽑아냈고, 그러니까 기획서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텍스트 기반의 유저 스토리라는 형식으로 이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유저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의 스프린트가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어떤 유저 스토리를 우리가 먼저 이제 쳐야 되는지, 먼저 해결해야 되는지, 딜리버리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 부분에서는 저희는 이제 BO나 PM이 이 유저 스토리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MVP적인 관점에서 먼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유저 스토리는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유저 스토리를 계속 리뷰를 하면서 이 유저 스토리가 계속 스프린트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이 차라고 하는 물건 자체가 계속 바뀌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가운데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빠뜨렸던 혹은 간과했던 그런 컨스트레인트 같은 요소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컨스트레인트 요구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유저 스토리 자체도 지속적으로 계속 보완이 됩니다. 이 스프린트 과정을 통해서 유저 스토리 자체도 보완이 되고 그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먼저 할지가 결정이 되면 결정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태스크 플래닝을 통해 실제로 구현 단계에서 각 엔지니어 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저는 통상적인 방법은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절차만 복잡하고 뭐 좀 되려 좀 애매하게 시간만 오래 더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피드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유저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멋진 차를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최초에 이제 유저 스토리 단계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일단은 차라고 하는 물건, 이동 수단으로서의 차라고 하는 관점을 저희는 먼저 생각을 하고 그 관점에서 맨 처음에 MVP를 통해 가지고 일단 바퀴 4개가 달리고 움직이면 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먼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트위지 같은 소형차를 저희가 맨 처음에 MVP를 통해서 데모로 시연을 해드릴 수 있죠. 그때 피드백이 동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피드백을 통해서 차가 너무 작다. 이동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타는 물건은 아니어야 된다. 적어도 가족들이 함께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수단은 돼야지 이동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피드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으로는 볼트 같은 차를 저희가 데모를 통해서 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볼트 같은 차가 있다라고 했을 때 피드백이 역시 동작이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만들자고 했던 고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 차의 모습은 아니 이동 수단이 되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차량 이동 수단의 차로서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멋진 차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팬시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피드백으로 동작을 하겠죠.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제 G80 같은 차를 저희가 데모를 통해서 빠르게 구현을 해서 G80 같은 차를 데모를 통해서 시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던 고객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이동수단으로서의 가치,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가치, 그 다음에 실제 커스터머들에게 저 정도면 충분히 차가 이쁘다. 그 다음에 잘생겼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가치까지가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 상태에서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제품을 출시를 하고 그 이후에라도 정말로 시장에서 봤더니 고객분들이 원하는 거는 조금 좌석이 좁더라도 정말로 빠르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속도감을 즐겨볼 수 있는 그런 스포츠카류인 것 같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출시 이후에 피드백으로 받아서 고객분들의 피드백으로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머스탱이라고 하는 이 차를 완성시킬 수 머스탱이라고 하는 이 스포츠카를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매번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볼트 같은 레벨에서 저희가 프로덕션화를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G80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벨에서 프로덕션화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덕션이라가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를 완수했다,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우리는 시장에 우리 제품을 내보낼 수 있고 그 내보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가 정말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있는 상태에서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고객을 통해서 받는 이 피드백을 통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더 빠르게 시간적으로 좀 더 빠르게 이 부분들을 태핑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방법 레벨에서는 제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디자인이 나올 때까지 구체적인 상세적인 디자인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 형상 그대로 또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또 많은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가? 저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스프린트라고 하는 단위에서의 데모, 그다음에 그 데모 과정을 통한 피드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다음에 실제로 고객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가치에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실제로 이 스프린트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데모를 통해서 꼭 가장 필수적으로는 그 워킹 가능한 실제로 우리 스테이크홀더나 아니면 BO 같은 비즈니스 오너 같은 분들에게 실제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게 제일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킹 가능한 앱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 단계의 어떤 새로운 프로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희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MVP를 몇 번의 스프린트 만에 이 부분들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냐에 가장 먼저 이제 새로운 어떤 프로덕이나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MVP 골에 우리가 달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더 우리가 고객한테 어필하기 위한 고객한테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혹은 시장에 제대로 랜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확장이라고 하는 혹은 진화라고 하는 컨셉 레벨에서 이 부분들을 더 늘려가려고 그다음에 늘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 데모 과정에서 항상 동작 가능한 앱만 가지고서 이 부분들을 리뷰할 수는 없습니다. 초기 단계가 프로젝트의 말미의 경우에는 항상 등장하는 부분들이
자, 이렇게까지 작업 시스템을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 시스템은 어느 정도의 우리의 고객의 리퀘스트를 받아낼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동접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를 퍼포먼스 테스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수치화하고 그 부분들을 관련된 분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좋은 데모의 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초의 스프린트 제로의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레벨로 이 시스템을 설계할지, 이 시스템에 대한 방향을 잡을지를 러프한 아키텍처를 통해서 실제 관련된 분들에게 그 기술 리딩을 하는 테크니컬 리드, 저희는 이제 TL이라고 부르는데요. TL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를 하는 것도 좋은 데모의 그 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많이들 맨 처음에는 러프한, 그러니까 세밀하지 않은, 저희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많이 그리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리진 않은데요. 대신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그리고 그 부분들을 초기 단계의 설계에서 항상 진행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이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그다음에 대강의 연동 포인트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전체 구성원들이 특히 이제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구성원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 서로 동의하고 합의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이 데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는 이 과정들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모가 되고 하나의 스프린트가 끝나게 되면 저희도 회고를 합니다. 단 저희는 이 회고 과정에 저희도 포스트잇 많이 붙이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저희는 다 이제 그 회사에 나와서 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포스트잇 진짜 많이 쓰긴 하는데 이전에 포스트잇을 못 쓸 때는 미로라고 하는 툴을 쓰거나 아니면 구글 슬라이드, 구글 시트 같은 것들을 써서 뭐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번 한 스프린트가 어떠했는지를 회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회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전체 이제 이 일하는 법을 이끄는 사람들이 주요하게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건 딱 하나만 찾자. 그 스프린트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되거나 잘했기 때문에 더 발전시켜야 되거나 혹은 못했기 때문에 혹은 미싱한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개선하고 고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인지를 꼭 하나는 여러 개 찾지 말고 딱 하나만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항목 하나를 그 다음번 스프린트에는 개선 항목으로 반드시 실행해 보기. 요거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희는 이 딱 하나 찾은 이 한 가지 항목을 그 다음번 스프린트 혹은 그 다음번 스프린트까지 계속 이어서 해나감으로써 하나의 조직이 그 버킷이라고 하는 이 단위 이제 팀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그다음에 그 개선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전 스프린트보다 조금 더 나은 그 다음번 스프린트가 되도록 하게 그 동작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년에 스프린트로 치면은 대략 한 20개 정도 스프린트가 이제 동작이 됩니다. 이러저러해서 가끔씩 그 스프린트가 제대로 동작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건 대략 한 20개 정도의 스프린트가 동작이 됩니다.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 찾아가지고 그거를 고쳐보자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한 스프린트 정도를 해가지고 이게 체계화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그 가운데 적어도 서너 개쯤은 그 팀이 해당되는 사항을 해당되는 사항을 발굴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본인의 팀들의 더욱더 발전되는 포인트이거나 아니면 개선시키는 포인트로 적어도 20번의 스프린트 가운데 체득화된 내용들이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너 개쯤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서너 개 나온 사항들을 통해 가지고 팀이 발전했다라고 보면 이 회고 과정을 통해서 이 회고 과정이 충분히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팀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프린트를 운영을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스프린트를 운영을 할 때 각각의 운영 주체가 누구냐,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을 시작하는 어떤 가치를 먼저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유저 스토리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이 스프린트 안에 담아내야 되느냐는 PM이 결정을 합니다. PM이 우선순위에 맞춰서 결정을 하고 어떤 유저 스토리를 먼저 진행을 할지 아니면 백로그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PM이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의사결정된 바를 TL이 태스크 플래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캐파가 얼마일 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팀의 퍼포먼스를 매저를 합니다.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 스프린트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TL은 서비스를 딜리버리하는 이 핵심 주체로서 우리 팀의 속도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태스크 플래닝으로 나온 유저 스토리를 실제로 분해해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의 태스크로 나눠놨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를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정을 합니다. 하나의 유저 스토리를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다 못하는 경우 나옵니다. 유저 스토리의 한 3분의 2쯤? 그렇게 이제 팀의 커패시티가 대강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다는 못한다. 단 피드백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해서 그 부분들이 실제로 데모 가능한 형태로 돼야지 우리가 피드백을 받는다 정도를 팀의 속도를 기준으로 TL이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스프린트 운영을 TL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서비스에 내보낼 수 있겠다.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러 가게 할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만나러 가도 됩니다. 안 됩니다는 QA 쪽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의사결정에 대한 주체 부분들이 있고 이 주체가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물론 티격 태격합니다. PM이 이 정도 기능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제 TL은 못한다. 팀의 커패시티가 그 정도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PM과 TL이 티격태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QA가 이 기능으로는 이 품질로는 못 나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TL과 PM이 QA 담당 QA와 티격태격합니다. 항상 티격태격은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팀이라고 하는 하나의 요소가 제대로 동작이 돼서 제품을 품질 있는 그다음에 퀄리티 있고 실제로 고객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디베이팅이 감정 상하지 않는 긍정적인 디베이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점점 더 팀이 발전하고 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일을 했을 때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은 우리가 일을 해내는 그다음에 실제 이제 서비스나 제품의 형태로 고객분들한테 어떠한 결과물들을 전달을 했을 때 우리는 가치를 그 가운데에 가장 핵심에 두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구성원들이 느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데모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을 때 관련된 스테이크홀더 분들 혹은 시니어 분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고객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된 것 같다. 이 부분들을 그러면 제품의 품질 그다음에 사용성의 품질로 조금 더 발전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 데모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일을 하신 분들도 긍정적으로 내가 했던 일들, 내가 기여한 일들이 이런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구나.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 개인이 일종의 뭐 도파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살짝은 성취감 혹은 내가 이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자기 뽕 뭐 이런 부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팀의 문제점, 속도의 문제점, 그 다음에 제품의 문제점, 이 개선점을 찾아내는 과정들이 이 스프린트 안에 이 스프린트 안에서
회고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 개선점을 계속 찾아내기를 희망을 합니다. 이 개선점은 팀에 대해서는 스프린트 회고를 통해 가지고 이 개선점을 찾긴 하겠지만 제품에 대한 개선점 역시 데모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의외의 포인트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사이드에 있는 부분들도 그러면 그런 방식 비슷하게 바꿨으면 좋겠다. 제품에 대한 개선점들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 디스커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발굴될 수 있기를 그다음에 실제로 발굴도 많이 되긴 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정 통해 가지고 문제점이 조기에 발견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원래 맨 최초의 제품의 기획 의도와 제품의 기획 의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는 했는데 데모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야 그거 되기는 하는데 실제로 써보니 이건 아닌 것 같다. 빠른 피보팅이 실제로도 뭐 두서너 차례 실제 이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피보팅을 그 유발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제품의 최초의 어떤 의도의 어떤 이 결함들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발견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쯤에서 피보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의 이제 이 스프린트 운영의 일단 핵심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이외에도 뭐 개발 속도가 스프린트 단위가 계속 지속되고 발전되면 이 반복되면서 개발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병목에 대한 해결,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취를 느끼기 때문에 일에 대한 만족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마일스톤이나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체계 같은 것들을 여기 이제 기술되어 있는 여러 가지 체계 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가 이렇게 스프린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들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부분들을 실제 이제 고객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릴리즈 사이클 혹은 디플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고 이 부분들이 좀 리듬감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빠른 주기로 고객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맞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틀린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소카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작년을 거치면서 조직의 규모도 커졌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KTX나 아니면은 스테이라고 하는 숙박 서비스라는 형태로 해서 계속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이동 가치, 이동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는 이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서비스 포트폴리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적 규모도 커졌고 그다음에 그 인적 규모를 바탕으로 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 프로덕트나 서비스의 포트폴리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커지는 상태에서는 서비스가 실제로 고객분들한테 전달됐을 때 체계적으로 이 부분들이 전달이 돼야지 각자가 원한다고 각 개별 조직들이 본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서비스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 일종의 그 혼돈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체계를 가동을 했는데요. 근데 그 전에는 개별적인 단위 조직들이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타임 때 배포하도록 일단 놔뒀습니다. 놔뒀는데 나중에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발생이 됐는지 특히나 이런 상황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향하는 조직에서는 특히나 더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조율되지 않은 배포는 다른 관련된 디펜던시가 있는 다른 팀에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그 팀에서 도대체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각 조직이 본인들의 이 배포 사이클에 대해서 배포 사이클 자체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선언한 바에 따라 가지고 각 주체가 우리는 어떤 사이클로 배포를 내보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의를 하고 그 주기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앱 같은 경우에는 매 2주 사이클 단위의 배포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 2주 단위의 배포 주기를 가지고 있고 실제 배포가 나가는 주기 전단 그 배포일은 매주 그 격주 단위의 매 수요일에 저희는 앱 배포를 내보냅니다. 안드로이드 앱, iOS 앱 두 개 다 그 격주 단위 수요일에 배포를 내보내게 되는데요. 이 배포에 포함될 그 대상들은 그 전주 목요일까지 모든 체인지 리퀘스트 이런 변경 사항들에 의해 가지고 앱 배포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피처를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포 주간이 배포를 하는 그 수요일 전주 목요일까지 전부 다 그 QA를 통해 가지고 QA 조직이 코디네이션을 해서 그 피처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그 CR이라고 하는 형태로 체인지 리퀘스트라고 하는 형태로 전부 다 받습니다. 요 시점까지 들어오지 못한 CR 같은 경우 그 배포를 하겠다는 요소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배포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다음번 릴리즈 사이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진 그 체인지 리퀘스트 나가야 되는 피처 부분들은 QA 쪽에서 테스트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최근 그 작년까지는 이 부분들을 사람이 리그레션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테스트 오토메이션을 그 통해서 자동화된 리그레션 부분들이 실제로 자동화된 리그레션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검증 과정들을 이틀 동안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온 디펙트 부분들은 별도로 이제 수정 작업을 거쳐서 실제로는 그 격주 단위 수요일에 FF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버그는 날 수 있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수정은 그 주의 목금을 통해 가지고 핫픽스의 형태로 이 부분들을 처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웹이나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주간 단위 배포 사이클을 가져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버킷이라고 하는 조직은 주간 단위의 배포 사이클을 각 버킷별로 정의를 하고 그 부분들을 저희는 라이브옵스라고 하는 실제 프로덕션 환경을 관제를 하는 그 팀을 따로 두고 있는데요. 이 팀에게 해당되는 정기 배포일들을 각 버킷들이 이날이 우리 버킷의 정기 배포일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하고 있고 그 선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되는 배포일에만 배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배포일에 맞춰가지고 지라 티켓들이 배포 전에 CR 그 체인지 리퀘스트 티켓이 무조건 생성돼야 되고 이렇게 생성된 티켓들을 라이브옵스 팀이 실제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그 작업들에 관련된 연계된 팀들에게 이상 유무가 있을지 없을지를 더블 체크를 한 다음에 실제 배포 단계에서 배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정기 배포라고 하는 컨셉을 계속 강조해서 살려나가고 있고요. 이 정기 배포와 이 정기 배포 이후에 발생되는 핫픽스를 통해 가지고 배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게 동작한다고? 네, 실제로 잘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배포 그러니까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이벤트를 타겟팅해서 나가는 비정기 배포들도 따로는 다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바는 실제로 개발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조직 같은 경우에 정기 배포일을 지켜야지 개발자들이 삽니다. 특히나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실제 스프린트가 제대로 동작이 되려면 그 스프린트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체계적으로 모여서 집중화된 어떤 특정한 요일, 특정한 날에 이게 배포가 나가야지 스프린트를 운영하는 그 스프린트의 운영 결과들이 몰입해서 뭔가 결과를 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정기 배포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게 되면 스프린트 사이사이마다 매번 각 조직들이 배포를 해야 돼요. 스테이크홀더 분들, 그다음에 저희 비즈니스나 아니면 운영 쪽에 계신 분들 많이 요구를 합니다. 이게 급하다. 이거 중요하다. 빨리 나가야 된다. 다 이해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배포를 하고 있다 보면 결국에는 스프린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딜리버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몰입을 못합니다. 이 몰입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부분들이 모여져서 우리가 지정한 정기 배포일에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단순히 개발 조직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해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하고 급하고 그 다음에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사업부서나 아니면 운영부서에서 당장 있습니다. 그럼 어느 면에서 봤을 땐 또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 사업이나 운영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들을 10분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또 이해를 또 해달라고 많이 또 읍소한 부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기 배포라고 하는 부분들이 동작될 수 있었고, 물론 사이사이 어떤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비정기 배포 저희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그 비정기 배포를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CR, 체인지 리퀘스트를 제대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체인지 리퀘스트를 미리 발행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발행에 대한 주체는 각 이제 개발을 담당하는 TL들이 테크니컬 리드들이 이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물론 그 부분들에 상응해가지고 이 체인지 리퀘스트가 왜 필요한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부서 쪽에서도 지라 티켓을 발행을 해줍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모아서 맨 처음에 체인지 리퀘스트 레디 상태에서부터 실제로 배포가 진행이 되는 캔디데이트, 그 다음에 실제로 배포가 완료되는 컨펌 단계까지, 그리고 이 컨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배포에 포함이 됐다. 혹은 배포 당일에 정기 배포일 혹은 핫픽스일, 핫픽스하는 시점 혹은 비정기 배포일에 실제로 지금 배포가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단계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배포가 다 마무리가 되면 컨펌 단계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혹은 사전 검증 단계에서 체인지 리퀘스트는 무조건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돼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체인지 리퀘스트는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을 실제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그레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체인지 리퀘스트가 리그레션 과정에서 오류가 났고, 그러면 이 오류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의사결정들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부분들이 캔슬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관리의 주요 주체는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던 라이브옵스라고 하는 조직이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앱 같은 경우에는 QA 조직에서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줍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잘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그 릴리즈 체계에 대한 관리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킷이라고 하는 조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적인 마이크로 서비스를 버킷이라고 하는 조직은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더 늘리면 늘릴수록 이 서비스에 대한 이 마이크로 서비스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그다음에 어떤 고객 지향의 서비스 프로덕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점점 더 가짓수가 많아지면 물리적으로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그런 다음에 그 서비스가 실제로 라이브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 부분들에 대한 지표는 뭐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얼러팅을 받고 있는지 부분들이 체계화되지 않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 과정에서 얘가 잘 살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럼북이라고 하는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럼북이라고 하는 체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관리해야 되는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모니터링에 대한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그다음에 그 장애가 개발자가 없는 시점에 발생했을 때
개발자가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는 시점이 발생했을 때 라이브 옵스라고 하는 조직에 있는 사람이 그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변경 포인트가 있었고 그 변경 포인트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지표를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하면 롤백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 지향하려고 하는 건 개발자 없이도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직접 수정이 안 되더라도 직접 수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롤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 시점에 고객 불편을 가장 최소화한 상태로 원복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를 통해서 저희는 각각의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카탈로그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럼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구성하는 이 물리적인 구성 요소들, 소스 코드, 그다음에 CI/CD, 그다음에 모니터링 체계, 그다음에 당초에 이 마이크로 서비스 혹은 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어느 정도의 CCU를 감당을 할 수 있는지, TPS를 감당을 할 수 있는지를 명세화시키는 작업들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바탕으로 삼아서 릴리즈라고 하는 체계들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그다음에 각각의 배포가 일어났을 때 누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그 배포에 대해 배포 후에 이 역할들을 담당을 해야 되는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배포까지 나가는 요 단계에서 우리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라이먼트에는 회사의 지향 방향, 그다음에 그 회사를 본부라고 하는 역할 단위로 내려왔을 때 그 본부라고 하는 역할 단위가 그 부분들을 소화를 해서 어떻게 그 부분들에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레벨들이 각 팀 레벨로 내려갔을 때 버킷이라고 하는 단위 레벨로 내려갔을 때 그 요소들을 어떻게 분해해서 각각이 R&R이라고 하는 요 레벨에서 이 부분들을 실행을 할지 부분들이 캐스케이딩 돼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요렇게 내려와서 각 구성원 이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구성원 레벨까지 내려와야 되고, 구성원들이 우리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 방향 레벨에서 나는 그 방향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방향에 기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전시켜야 되는지 라고 하는 부분들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 마일스톤 아까 말씀드렸던 로드맵상에서 이제 언급드렸던 각각의 마일스톤들이 어떤 목적을 가진 어떤 오브젝티브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지를 명세화를 하고 있고, 이 오브젝티브들을 각 개인의 그 오브젝티브로 잡아서 내려가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오브젝트 가운데 내가 어떤 오브젝티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여를 할 거고, 그다음에 그 기여에 대한 결과는 어떤 정량적인 결과물들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성원들이 스스로 적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적고, 그다음에 이 적은 부분들이 정량적으로 적힌 부분들이 실제로 하나의 분기 단위 레벨로 그 정량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레벨로 달성이 되고 있는지, 10건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10건을 7건을 했는지 9건을 했는지 혹은 12건을 했는지를 이 정량화된 형태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있고, 리드는 그 내용들을 월간 단위 레벨로 싱크업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잘 가고 있는 부분들은 뭐 통상적으로 잘 보지는 않습니다. 못 가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못 가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그 부분들을 해소시키고 혹은 더 진행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리드는 어떤 부분들을 더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고, 혹은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그 부분들을 컨택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리드가 가이드 역할로서 그런 코멘트를 주도록 월간 단위 레벨로 이 부분들을 싱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인이 이제 분기별로 진행하는 걸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 체계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희는 이제 OKR이라고 하는 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고, 그 레벨에서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믹싱을 해서 전사의 OKR 관점, OKR과 개인의 OKR이 서로 온라인이 되고, 그 사이에서 개인은 어떤 컨트리뷰션을 할 거고, 그 컨트리뷰션의 결과치가 정량적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를 비슷한 맥락으로 본인들이 스스로가 그 내용들을 적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회사가 지향하는 미션, 비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의 미션은 고객의 즐겁고 행복한 이동이라고 하는 거를 제공을 하는 게 저희 미션인데요. 이 부분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회사는 올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결과물을 만들겠다라고 탑 레벨부터 내려오도록 지금 탑 레벨부터 내려오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각각의 본부, 그다음에 그룹, 팀 단위 레벨은 그 탑 레벨의 방향성에 탑 레벨의 오브젝티브와 결과에 컨트리뷰션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그러면 본부나 팀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에 대한 오브젝티브와 결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개인 역시도 그 목표, 팀의 목표에 내가 컨트리뷰션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고 나의 발전시켜야 되는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잡아가고 있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성장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 질문 있으시다라고 하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불이 중간에 안 꺼졌네요. 언제까지나. 동료분이 한 분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분이 잡아줬던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었고, 사실 이게 보통 개발자들한테는 쉬운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굉장히 저도 들으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들이 있긴 있었는데, 자, 아무튼 여기 그 질문이 그 채팅창 보이시나요? 네네네. 네, 저 많은 그리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저 프로세스는 일단은 소카에서는 제가 만들었고요. 근데 사실은 저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전에 거쳤던 회사들에서 실행했던 제도들, 그다음에 그 제도들이 다 성공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이제 네이버 거쳤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엇 게임즈라고 하는 미국 회사죠. 네, 미국 회사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나름 이제 실행했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는 성공한 게 있고 몇 가지는 실패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저도 이제 쭉 거치면서 제가 좀 거창할진 모르겠지만 사실은 미국 쪽 제도가 되게 좋은 제도들이 많습니다. 이 제도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그 라이엇 게임즈에서 실행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는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회사가 갖는 문화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문화와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 부분들을 실제로 제가 이제 저는 코리아 오피스에 있었는데 코리아 오피스에서는 제대로 실행이 안 됐습니다. 문화가 틀려서. 그다음에 규모가 달라서. 근데 소카라고 하는 조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들은 소카에서는 동작할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 체계 부분들을 제가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조인을 했는데 있는 구성원분들의 의지치를 받고 이 의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체계를 실행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실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100% 저대로 돌아간다?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 부분들을 구성원분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고 있다. 그다음에 본인들도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온라인을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온라인하기 위해서 스스로들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그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그 올라온 질문들이 있으니까 네, 좀 네네. 먼저 좀 들어가고요. 어, 김양호님 질문. 소카도 OKR 베이스로 움직이는 조직이었군요. 질문이 세 가지. 버켓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팀 빌딩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버켓이 목적 조직 움직이더라도 전체 조직 관점에서 공통 업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어서 하자면 맨 네. 밑에 그 버킷의 구성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는가요? 되어 있고 네네네. 저도 붙여서 질문을 드리려면 버켓과 팀 뭐 이런 데 다른 것 좀 차별점 버켓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조금 정확하게 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어, 이게 이제 작년의 버킷과 올해의 버킷이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 본부 레벨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서비스 엔지니어 SE 본부라고 해서 서비스 엔지니어링 본부 레벨에서 본부 레벨에서 이 버킷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어, 팀이라고 부를 수도 있긴 했지만 음, 그러니까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어요. 목적 조직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그 목적 조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 부여를 하고 싶어서 본부 레벨에서 팀이라고 부르지 않고 버킷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카운트 버킷 아니면은 저희 이제 카시어링을 서비스 레벨로 담당하고 있는 뭐 카시어링 버킷 그다음에 뭐 B2B 버킷 이런 식으로 작년에 이제 불렀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실은 저희도 작년에 인원을 조금 많이 그 늘린 회사기도 해요. 저희가 작년에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어떤 버킷은 인원이 둘이었습니다. 음, 리드 한 명, 그다음에 이제 그 개발자 한 명, 그런 버킷들도 있었어요. 둘이 되기도 하고, 뭐 어떤 버킷은 좀 많이 있는 버킷은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개발자들로만 이제 돼 있었고, 어떤 버킷은 둘, 어떤 버킷은 뭐 한 다섯, 일이 많은 버킷이나 그러니까 뭐 이런 버킷은 한 다섯, 나 뭐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당연히 둘인 팀이 말이 안 되겠죠. 그 버킷이 아무리 그 업무에 대해서 아레나를 가져간다라고 해도 둘인 팀이 실제로 해낼 수 있는 거는 사람 둘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버킷들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수가 되도록 채용이라고 하는 과정이 이제 같이 진행이 됐고요. 이 부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잡혀서 실제로 버킷이라고 하는 게 의미 있게 결과들을 만들어낸 거는 대략 한 하나의 버킷 단위가 어, 리드 포함해서 넷에서 다섯. 그러니까 저희는 작년까지는 그 버킷 안에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분하고 백엔드 엔지니어 분들이 같이 이제 이 포함된 형태로 그 버킷이 이제 음. 됐는데 그때 보통 다섯에서 최대 많은 조직 같은 경우에는 한 여덟 명까지 구성이 됐습니다. 저희는 8명, 10명 최대 인원 맥시멈을 그러니까 그 한 8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너무 많은 아레나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버킷을 분리하는 작업들을 버킷을 이제 분리하는 과정 이렇게 이제 그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전체 조직 관점에서 공통의 업무들이 있는 경우인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공통의 업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계정이라든지 뭐 결제라든지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ERP 조직도 따로 있긴 있는데 뭐 그런 조직들이 아마 이제 공통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혹은 어 그 공통 업무 가운데 그러니까 핵심적인 어떤 그 저희 코어 피처가 밖에 이제 일반 사용자 딜리버리 쪽, 그러니까 사용자 딜리버리 쪽을 담당하는 역할이 아닌 그 안에서 엔진급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조직들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이 분들한테도 공통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가 가지고 있는 R&R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 공통 업무가 가지고 있는 R&R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명확히 한 다음에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아예 그냥 버킷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2호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그 R&R에 대한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 우리가 이 R&R을 가져가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일단 그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리드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리드가 내가 이 책임을 가져간다, 이 역할과 책임을 가져간다, 공통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서로 이제 컨센서스가 맞게 되면은 맞았을 때 그 부분들을 버킷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회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결제, 그건 이제 자산 관리,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런 공통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WP님,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비정기 배포가 결국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소카에서는 비정기 배포가 어느 정도의 빈도로 이루어지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올해 초에는 되게 잘 운영이 됐어요. 올해 초까지는 대략 한 비정기 배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러니까 한 이 스프린트 단위 레벨에서 비정기 배포는 한 뭐 많아야 한 번?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정기 배포 후에 나오는 핫픽스 정도로 이제 그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상반기 특히 이제 2분기에는 되게 바쁘게 여러 가지 그 서비스나 뭐 이런 부분들을 그 런칭을 했습니다. 뭐 스테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가게 되면서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배포가 되게 많았고요. 특히 이제 숙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내면서 이게 타이밍에 관련된 이슈들이 되게 많았어요. 시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어느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 사실 그때는 비정기 배포가 네, 뭐 한 5월 달 특히 이제 뭐 지금 이제 6월 달도 지금 숙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들을 많이 하는데 그 경우에는 비정기 배포를 뭐 주간 단위에는 그러니까 거의 한두 번쯤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타이밍을 맞추다 보면 그 시점에 이 기능이 배포가 나가야 된다라는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줄여가기 위해 가지고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 바쁜 시즌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비정기 배포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비정기 배포는 이제는 좀 많이 없애려고 좀 하고 있고 구조적인 아키텍처적인 부분에서 비정기 배포를 바꾸기 위해서 몇 가지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비정기 배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배포라고 하는 수단이 수반돼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저희 환경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면 비정기 배포는 가야겠죠. 비정기 배포 진행을 해야겠죠. 근데 가능하면 그런 경우가 안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서비스와 조직이 커지는 만큼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유저 스토리를 작성하는 조직이나 담당자가 따로 있는지, 유저 스토리를 잘 쓰는 방법과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나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유저 스토리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그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저도 원래 저도 원래 이제 개발자이기 때문에 잘 못 씁니다. 근데 유저 스토리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는 이제 이야기를 해서 어렴풋이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 아니 잘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쓰라고 하니까 저는 읽기는 잘 읽는데 읽고서 분해내는 건 잘하겠는데 쓰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저희 본부도 그 마찬가지긴 하지만 저희 이제 프로덕트 본부가 따로 있는데 프로덕트 본부에 요거가 이 유저 스토리와 그다음에 이 스프린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 그 뭐 에자일 마스터
하는 그러니까 그 역할 그쪽으로 꽤 오랫동안 그 경험 있게 경력 있게 해오셨던 분을 저희가 작년에 그 같이 그 모시고 왔습니다. 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셨고 그 분들이 이 유저 스토리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법을 어, 이 유저 스토리는 주로는 프로덕트 매니저 분들이 PM 분들이 작성을 해주시고 있고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가이드라든지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그 내부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그 엔지니어링 쪽에 관련된 본부들에는 그러니까 저희 본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프로덕트 본부나 아니면 다른 이제 지금 이제 데이터 본부 같은 그 데이터 사이언스 그 AI 조직이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한 분씩은 다 있습니다. 네, 그분들하고 같이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 이제 요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박사기? 아, 박사님이신가? 네. 팀을 수월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팀원 개개인의 역량과 협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동기부여를 어떻게 잘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협조를 끌어내자, 뭐 역량을 발전시키자. 제가 아무리 뭐 리드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하자라고 아무리 뭐 이야기를 한들 용을 쓴들 사실은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뭐 저도 이제 뭐 팀빌딩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뭐 네이버 쪽부터 이제 계속 해오고 있지만 아무리 리드가 뭘 하자라고 해봐야 그 실제 그 안에 있는 이제 구성원 개개인이 실제로 뭐 역량을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협조를 해주는 사람이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뭐 역량도 발전시키자라고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본인이 잘 협조를 하겠다라고 또 본인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게 되는 건데 뭐 끌어내자, 뭐 발전시키자 아무리 그 상위자가 이야기를 해봐야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하면서 그 요번 이제 상반기 작업을 하면서도 좀 그렇긴 했는데 어찌됐든 개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이 자기 역량을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의지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의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저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느끼는 순간 혹은 그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도 저희 애들 크는데 보면 애들이 벽에다 대고 이렇게 선 그어가면서 자기가 키가 얼마나 크고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그걸 실제로 본인이 그 이 선 하나 그어진 거를 자기 눈으로 봤을 때 내가 크고 있네 잘 크고 그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많이 크고 있어라고 하는 걸 본인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작년에 했을 때는 그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 이제 OKR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걸 적게 합니다. 자, 회사는 이 일을 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우리 팀은 이런 일들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하기 위해 요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네가 어떻게 이제 컨트리뷰션 할래? 라고 본인 스스로 컨트리뷰션 어떤 부분 할 거냐. 적어도 직장인이라고 하면 회사원이라고 하면 회사가 달성한다라고 하는 일이 일목요연하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기 컨트리뷰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부분들을 스스로 말하게 합니다. 적게 하죠. 적게 하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이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을 네가 정량적으로 한번 뽑아볼 수 있겠냐. 정량적으로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가지 부분들을 내가 해보겠다. 혹은 요 서비스를 내가 개편을 해가지고 지금은 TPS가 대략 한 100쯤 나오는데 100이 지금 맥시멈인데
자기가 이걸 노력을 해가지고 한 TPS 한 500짜리 시스템으로 내가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는 거를 본인들이 적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부분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환경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TPS 100짜리를 500으로 만들겠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그 개발을 리드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줍니다. 열심히 본인이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죠. 성능 테스트 열심히 해보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리팩토링 같은 것도 해보고 이게 만약에 시스템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독자적으로 본인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느끼기에 내가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전에는 하나의 어떤 로직만 개선하던 그런 개발자였는데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 정도 역량을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실현해 봤다. 그러면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또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신감을 가져라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달성하겠다라고 했던 이 부분들을 적었을 때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는 그러니까 회사가 진행하려고 하는 이 업무라고 하는 이 범주 레벨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본인이 그 부분들을 또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들을 뭐 인위적으로 키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키를 키울 수 있는 그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전시키는 장은 만들어줄 수 있긴 하지만 그 장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내가 달성했다라고 느꼈을 때 그 성취가 저는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반기에 되게 바쁘게 움직였는데 사실은 좀 많이 미안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좀 안 하던 야근도 조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원래는 저는 야근 같은 거는 되게 싫어하는 편이긴 하고 그 전까지는 웬만하면 다들 퇴근해라 이런 거였는데 시점이 뭐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긴 했지만 전반적인 구성원들의 만족도는 되게 높더라고요. 근데 그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이 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사이에 리더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역량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그 김양호님께서 궁금하신 게 좀 많으셨나 봐요. 두 가지 올려주셨는데, 두 가지 더 길게 답하시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네. 가서, 저희도 지금 그, 세미나 때문에 퇴근 못하고 있는 저희 팀원들도 있고, 그, 거기 두 번째 거 말고 앞에 거 하나만 소카 서비스 엔지니어링 조직만의 그 독특한 컬처나 행사 같은 거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달라고 하실 때 짧게 네, 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직만의 독특한 컬처나 행사라기보다는 저희 CTO 산하 레벨에서 그 가을별로 올해 봄에는 너무 바빠서 못했긴 했는데 작년부터 실행하는 제도 하나가 뭐냐면 소풍데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딱 하루 그 본인들이 밍글링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그 랜덤으로 밍글링 조직을 딱 셋업을 해서 하루 동안에는 그 회사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랑 놀고 와라. 음, 뭘 해도 좋다.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인원 규모가 지금 급격하게 늘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원 자체가 많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원 규모가 이제 100단위 넘어가는 기술 조직이나 이런 기술 조직 자체만으로도 한 100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제가 한 8명 미만 단위로 다 팀을 다 쪼개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레벨에서 다른 팀이 뭔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본인들은 본인들 조직에서 본인들 아레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어, 다른 팀이나 아니면 다른 동료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그런 기회 같은 걸로
쓰고 있는 뭐 제도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9시 30분이 넘었네요. 굉장히 좋은 내용, 아주 사실 그러니까 개발을 잘하는 것, 뭐 좋은 기술을 연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좋은 프로덕트, 그러니까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네,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 개발자분들이라서 일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그 고민을 많이 들려주신 것 같아요. 아, 네, 얘기를 실패한 들으면서 수업하고 얘기를 드렸어요. 말씀 들으면서 발표 들으면서 머리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면도 있긴 한데 각자 이게 그냥 개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뭐 프로세스 문화 조직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라는 이제 생각들을 안 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지리현 본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처음에 신청자는 조금 줄었었는데 오늘 굉장히 그, 그 중간에 나가시는 분도 없고 정말 거의 대부분 끝까지 남아주셔서 아주 저희 지금 오키 세미나 지금까지 진행한 것 중에 뭐라 그래야 되나 완주율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거의 최고 수준의 네, 완주율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다른 또 세미나로 오케이 회원분들께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